저녁 햇살이 병실 창문에 드리워져 민지의 작은 얼굴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12살 소녀, 커다랗고 까만 눈망울을 가진 민지는 여러 색깔의 조미약을 접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 작은 손은 재빠르게 접고 만들고 마치 작은 소망을 품고 높이 멀리 날아오르는 듯한 사랑스러운 학들을 만들어냈다. 민지는 착하고 공부도 잘하며 특히 동물을 사랑하는 아이였다. 동네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들과 몇 시간이고 놀 수 있었다. 민지의 작은 방에는 항상 그림을 위한 공간이 있었고 장난기 가득한 강아지부터 게으른 고양이까지 다양한 동물 그림들이 있었다. 하지만 민지의 삶이 항상 웃음으로 가득했던 것은 아니다. 갓 태어났을 때부터 심장병이라는 힘겨운 병을 앓고 있었다. 민지의 작은 심장은 다른 아이들보다 약해서 항상 힘들게 뛰어야 했다. 민지의 어린 시절은 병원에서 보낸 긴 나날들과 아픈 주사, 쓰디 쓴 약들, 숨 막힐 듯한 통증으로 가득했다. 그럼에도 민지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항상 긍정적이고 삶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아침 햇살처럼 맑은 웃음이 항상 입가에 머물렀고 부모님, 가족, 그리고 민지를 정성껏 돌보는 의사 선생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다. 야옹, 야옹, 방 한쪽 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민지의 가장 친한 친구, 검은 고양이 무늬가 바구니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푸른 눈은 민지를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민지는 급히 종이학을 내려놓고 달려가 무늬를 품에 안았다. 무늬야, 혹시 봉이 기억나니? 민지는 목이 메어 조용히 말했다. 봉이는 민지가 가장 아끼던 삼색 고양이였다. 봉이는 민지와 함께 자라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다. 하지만 어느 날 봉이는 사고로 영원히 떠나갔다. 민지는 너무 많이 울었고 봉이를 그리워했다. 그래서 엄마는 문희를 데려왔고 민지의 새로운 친구가 되었다. 문희는 민지의 슬픔을 아는 듯 민지의 볼에 머리를 비볐다. 문희야,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걱정 없이 학교도 다니고 싶고 수의사가 되는 꿈도 이루고 싶어. 민지는 문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모두가 걱정하던 일이 일어났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 민지가 문희와 놀던 중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숨쉬기 힘들어졌고 얼굴은 파랗게 질렸으며 입술은 떨렸다. 민지의 부모님은 깜짝 놀라 민지를 응급실로 옮겼다. 응급실의 풍경은 혼란스러웠다. 기계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고 발걸음은 급했으며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공포스러운 음악 같았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며 민지를 괴롭게 했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지 주위에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원들이 바쁘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 아이가 어떻게 된 거죠? 엄마는 울부짖으며 침대에서 힘겹게 숨을 쉬는 딸을 바라봤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젊은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민지는 몸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숨을 쉴 수가 없었고 가슴이 아팠다. 주변의 말소리가 희미하고 멀게 느껴졌다. 민지는 심장이 쿵쿵 약하게 뛰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고 곧 멈출 것 같았다. 삐삐삐 심박수 측정기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슬픈 진실을 알리는 신호였다. 민지의 심장이 멈춘 것이다. 민지야, 민지야. 엄마의 애통한 울음소리가 응급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아빠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얼굴은 망연자실 고통스러워 보였다. 의사들과 간호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운명의 잔인함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때 작은 검은 그림자가 응급실로 달려들어왔다. 검고 윤기나는 털을 가진 고양이 문희였다. 푸른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재빠르게 침대로 뛰어 올라와 민지에게 다가갔다. 모든 사람이 이상한 고양이를 보며 놀랐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문희는 민지의 볼에 머리를 비비고 차가운 얼굴을 핫았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문희가 나타난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모든 시선이 검은 털을 가진 작은 생명체, 푸른 눈이 신비로운 고양이에게 쏠렸다. 아무도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병원의 엄격한 보안을 뚫고 응급실까지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문희가 민지의 볼에 머리를 비비고 차가운 얼굴을 핫자 똑똑 하는 소리가 났다. 심박수 측정기의 소리가 다시 울렸다. 공포스러운 침묵을 깨고 의사들과 간호원들은 놀란 듯 숨을 죽이며 모니터를 바라봤다.
모니터에는 심장 박동 그래프가 희미하게 나타났고 처음에는 약했지만 점점 강해졌다. 민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다. 민지 엄마의 입에서 큰 함성이 터져 나왔다. 남편을 껴안고 울며 웃었다. 아빠 역시 감격한 듯 떨리는 손으로 딸의 볼을 만지며 따뜻함을 느꼈다. 의사들은 급히 민지를 검진했다. 그들은 이 기적적인 일에 대해 어떤 설명도 찾지 못했다. 민지의 모든 생체 지표는 안정적이었고 마치 죽음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짧은 잠을 잔 것 같았다. 문희는 여전히 민지 옆에 누워 있었고 때때로 민지의 손을 핥아 안심시키려는 듯했다. 주변 사람들의 놀라움과 호기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오직 민지만을 바라봤다. 그 순간부터 문희는 응급실의 특별한 손님이 되었다. 문희는 민지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곁에서 웅크리고 자는 민지를 지켰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의사들은 이제 문희의 존재에 익숙해졌고 민지와 문희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을 느꼈다. 기묘하고 풀 수 없는 유대감이었다. 3일 후 민지는 깨어났다. 눈을 뜨고 보니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옆에 앉아 있었지만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민지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목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문희는 어디 있어요? 민지의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본 후 침대 끝을 가리켰다. 문희는 침대 끝에서 동그랗게 말고 잠들어 있었다. 검은 털은 하얀 침대 시트 위에서 눈에 띄었다. 문희는 며칠 동안 내 곁에 있었어. 엄마는 목이 메었다.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았지. 민지는 고양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부드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꿈 이야기를 떠올렸다. 꿈속에서 숲에 들어갔는데 주변에는 높은 나무들이 햇빛을 가리고 있었다. 민지는 두려움에 빠졌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때 하얀 머리에 자애로운 얼굴을 한 선녀가 나타나 민지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가야, 내가 너를 도울 사자를 보냈느니. 그러면서 선녀는 옆에 있는 문희를 가리켰다. 민지는 놀라 깨어났고 문희가 마치 꿈처럼 옆에 있는 것을 보았다. 문희가 선녀님이 보낸 사자인 걸까? 민지는 생각하며 희망에 가득 찼다. 신비로운 고양이 문희에 대한 소문은 곧 병원 전체에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가 민지를 구하기 위해 온 신령의 화신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민지의 가족은 문희의 출처를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고양이를 알지 못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고양이에 대한 민담을 찾아 읽었다. 그리고 검은 고양이가 행운을 가져다주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전설을 발견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옛적에 산에 사는 신령한 고양이가 있었는데 검은 털과 푸른 눈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신령한 고양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세상에 내려왔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악령을 쫓아내고 모든 집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문희가 전설 속 신령한 고양이의 후손일까? 민지의 부모는 생각하며 희망으로 가슴이 벅찼다. 그들은 민지와 문희를 신령한 고양이가 있다는 고대 사찰 천복사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민지를 태운 휠체어가 소나무 숲속에 숨겨진 고풍스러운 사찰 천복사 문을 통과했다. 이곳의 공기는 도시의 시끄러움과는 다르게 고요했고 종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과 함께 맑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문희는 민지의 무릎에 앉아 푸른 눈으로 주변 풍경을 호기심 가득하게 바라봤다. 자애로운 얼굴과 온화한 미소를 가진 스님이 사찰 마당에서 민지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은 천천히 다가가 민지 가족에게 합장 인사를 건넸다. 아미타불, 수고하셨습니다. 민지의 부모님은 공손하게 스님께 인사를 드린 후 문희와 민지의 기적적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스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고양이는 아가씨와 인연이 깊군요. 전설에 나오는 신령한 고양이의 후손입니다. 스님은 고양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스님의 확신에 찬말에 민지의 가족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스님께 전설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어 했다. 스님은 그들을 부처님과 보사님을 모신 대웅전으로 안내했고 향을 피운 후 이야기를 시작했다. 먼 옛날 신령한 고양이가 산봉우리에 살고 있었는데 검은 털,
푸른 눈을 가졌고 초자연적인 힘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고양이는 종종 산에서 내려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악령을 쫓아내고 모든 집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한다.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고양이의 도움을 받기 위해 산을 찾았다. 하지만 어느 날 악귀가 나타나 질병과 고통을 퍼뜨렸다. 신령한 고양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귀와 용감하게 싸웠다. 싸움은 7일 밤낮으로 계속되었고 마침내 신령한 고양이는 악귀를 물리쳤지만 스스로도 크게 다쳤다. 죽기 전에 고양이는 나의 후손은 영원히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그 이후로 신령한 고양이의 피를 이은 검은 고양이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도왔고 어려움과 고통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 행운과 질병 치료를 가져다 주었다. 스님의 이야기에 민지와 가족들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문희가 민지에게 온 것이 운명의 계획이며 신령한 고양이가 준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스님은 민지를 위해 기도해 주기로 했다. 스님은 민지와 가족을 암자가 있는 사찰 정원으로 데려갔다. 이곳은 신령한 고양이를 모신 곳이었다. 조용하고 신성한 곳이었고 은은한 향과 새소리가 스님의 기도 소리와 함께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문희도 기도회에 함께할 수 있었다. 문희는 민지 옆에 얌전히 앉아서 불빛이 흔들리는 제단을 바라봤다. 기도회 내내 민지는 온몸에 따뜻한 에너지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건강도 점차 회복되어 앉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미소도 되찾았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민지가 사철 정원에서 문희와 놀고 있을 때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은 날카롭고 탐욕스러워 보였다. 바로 저 녀석이야. 우리가 찾던 고양이 문희. 그들 중 하나가 문희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들은 희귀한 동물을 사냥하여 자신들의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비밀 조직의 일원이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고양이 문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 그것을 얻으려고 했다. 저 고양이를 잡아, 대장이 명령했다. 그들은 달려들어 고양이를 잡으려고 했다. 민지는 겁에 질려 고양이를 껴안고 소리쳤다. 안 돼, 문희를 해치지 마. 문희 역시 으르렁거리며 발톱을 세우고 자신과 작은 주인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를 했다. 낯선 사람들의 위협에 문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으르렁거리고 발톱을 드러내며 자신과 민지를 지키려고 했다. 푸른 눈은 날카롭고 위험있게 빛나며 사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듯했다. 문희, 조심해. 민지는 작은 친구를 걱정하며 소리쳤다. 문희가 특별한 힘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한 사람이 달려와 그물을 던지려고 하자 문희는 재빨리 뛰어올라 그물을 피했다. 훌쩍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검은 털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어디 갔지? 어디 간 거야? 그들은 당황하며 찾아 헤맸다. 문희는 뒤에서 나타나 한 사람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핥히었다. 그 사람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문희는 계속 공격했고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민지는 용기를 내어 길가에 있는 돌을 들어 그들을 향해 던졌다. 저리 가! 문희를 잡지 마!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다. 문희는 작았지만 매우 용감했다. 재빠르고 민첩하게 사찰 지형을 이용해 공격했고 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스님은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나왔다. 눈앞에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스님은 합장하고 연부를 외운 뒤 대나무 지팡이로 그들을 가리켰다. 아미타불, 그만두시오. 이곳은 신성한 곳이니 함부로 난동을 부리지 마시오. 그러나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은 스님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문희를 잡으려고 했다. 저 늙은이가 우리를 막겠다고? 저 녀석부터 처리해. 대장은 흉악하게 명령했다. 두 명이 스님에게 달려들어 공격했지만 무술에 뛰어난 스님은 쉽게 그들을 제압했다. 스님의 대나무 지팡이는 마치 용처럼 춤추며 그들을 어찌할 바 없이 만들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대장은 부하들에게 후퇴를 명령했다. 그들은 허둥지둥 달아났고 부상당한 몇 명만 땅에 쓰러진 채 남았다. 스님은 민지에게 다가가 안부를 물었다. 괜찮으냐? 괜찮아요.
민지는 문희 덕분이라며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민지는 검은 털이 따뜻한 문희를 안았다. 이 순간 문희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애정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희는 이미 가장 친한 친구였고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그 싸움 이후 민지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민지는 잘 먹고 잘 잤으며 항상 웃었다. 열심히 운동하며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자신이 완전히 나을 것이라고 믿었다. 문희는 항상 민지 옆에 있었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다. 문희는 민지의 충실한 친구가 되었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민지를 보호했다. 민지는 문희가 행운과 건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용기, 사랑, 그리고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고 민지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민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다. 맑은 웃음은 다시 얼굴에 피어났고 행복과 삶에 대한 감사함으로 빛났다. 민지는 매 순간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 부모님과 가족들을 그 어느 때보다 사랑했고 늘 자신을 돌봐준 사람들에게 감사했다. 또한 자신에게 기쁨과 따뜻함을 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당연히 민지는 특별한 친구 문희를 잊지 않았다. 문희는 항상 민지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다. 민지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았다. 매일 아침 민지가 일어나면 문희는 사랑스러운 야옹 소리로 민지를 반겼다. 민지 다리에 머리를 비비고 작은 주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듯 곁에 맴돌았다. 학교 가는 길에도 문희는 마치 작은 경호원처럼 민지를 따라다니며 위험으로부터 민지를 보호했다. 학교 문 앞에서 문희는 민지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푸른 눈으로 지켜봤다. 학교 시간이 되면 문희는 다시 나타나 민지를 맞이했다. 두 친구는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하고 평화로운 순간들을 만끽했다. 주말에는 민지가 문희를 공원으로 데려가 놀았다. 문희가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고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는 것을 좋아했고 만족스러운 듯 내는 그르릉 소리를 좋아했다. 문희는 단순한 친구를 넘어 민지의 스승이었다. 문희는 용기, 충실함,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삶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민지와 문희의 이야기는 전국에 퍼져나갔고 현대판 동화가 되었다. 사람들은 작은 소녀와 고양이 사이의 특별한 우정, 고양이의 놀라운 힘에 감탄했고 사랑, 믿음, 희망의 기적이라는 것을 믿었다. 민지는 주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하더라도 의지, 끈기, 믿음만 있다면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또한 민지의 이야기는 동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동물은 작고 약한 존재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함께해주는 충성스러운 친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동물을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해야 한다. 그들은 인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수년 후 민지는 재능과 동물에 대한 사랑으로 유명한 뛰어난 수의사가 되었다. 버려지고 학대받는 동물을 치료하는 특별한 동물병원을 열었다. 문희처럼 동물을 돌보고 보호하며 자신의 삶을 바치고 싶었다. 민지의 삶 속에서 문희는 항상 함께였고 성공과 기쁨을 지켜봤다. 항상 민지를 응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들의 우정은 영원한 전설이 되었고 사랑과 믿음, 기적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다.